여러분이 만났던 그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시스템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다정하다가 관계가 진지해지는 순간 차갑게 돌아서는 회피형. 우리는 그들을 보며 이기적이다, 사랑이 없다며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회피형 연애의 본질을 여러 회에 걸쳐 차례차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겪었던 혼란의 정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팩트와 구조로만 이 관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회피형은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연애에 진지하지 않다, 혼자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회피형을 거의 전부 오해한 설명입니다. 회피형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애착 방식입니다. 즉,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자동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안 변해,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애착 방식이라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피형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가까워질수록 불편함과 긴장부터 느끼도록 학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의 연애는 초반에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작은 좋은 경우가 많죠. 처음엔 다정합니다. 연락도 잘 됩니다. 웃고 맞춰주고 공감도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차갑다더니 전혀 아닌데 여기까지는 정말 멀쩡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관계가 조금 진지해지는 순간 회피형의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빈도가 늘고 연락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고 감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관계의 이름이나 미래 같은 단어가 등장할 때 이때 회피형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아주 빠른 신호가 켜집니다. 부담스럽다, 숨이 막힌다, 지금 너무 가까워졌다. 중요한 건 이 신호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반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피형은 일부러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덜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먼저 긴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갑자기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전처럼 편하지 않지? 왜 혼자 있고 싶지? 왜 괜히 귀찮아졌지?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식었다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애착 반응이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피형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먼저 경계 상태로 들어가는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이걸 성격으로 오해하면 상대도 나도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애착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초반엔 괜찮았는지, 왜 진지해질수록 달라졌는지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회피형 연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애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애할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순간 아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애착 시스템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이 관계는 안전한가? 우리는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느낌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안정형은 가까워져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연락이 늘어나도 감정 이야기가 나와도 관계가 깊어지는 걸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불안형은 반대로 멀어질 때 불안해집니다. 연락이 줄면 걱정이 커지고 상대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회피형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연락이 잦아질수록 만남이 당연해질수록 감정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회피형의 애착 시스템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합니다. 이때 머릿속에는 이런 감각이 올라옵니다. 부담스럽다, 숨이 막힌다, 내 시간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기대가 생기는 게 무섭다. 중요한 건 이 반응이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를 좋아해도 애착 시스템은 따로 움직입니다.
감정과 시스템은 항상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혼자 있고 싶지? 왜 괜히 멀어지고 싶지? 이 혼란의 순간에 회피형의 애착 시스템은 가장 익숙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거리두기, 연락을 줄입니다. 답장을 늦춥니다. 감정 이야기를 피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행동의 목적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낮추는 것입니다. 회피형에게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안정장치입니다. 거리만 확보되면 불안은 조금 가라앉고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멀어졌을 때 오히려 더 정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밝아지고 편해지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지켜보는 상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달라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식은 걸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감정 문제로 해석합니다. 사랑이 줄었다. 마음이 떠났다. 처음만 잘해준 거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건 사랑의 양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가까워짐, 불안, 거리 확보, 이것들이 자동 루프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회피형의 애착 시스템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피형 연애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이미 거리가 생깁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멀어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식어 보이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는 계속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회피형의 행동이 무작위가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아는 게 이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회피형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편해. 연애는 피곤해. 굳이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는 필요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혼자가 좋은 사람이구나. 연애에 큰 욕심이 없는 타입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회피형의 성향이나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피형에게 혼자가 편하다는 말은 취향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회피형은 누군가에게 기대받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주 일찍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의지하면 다친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렇게 배운 사람에게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감정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관계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회피형에게 이 흐름은 설렘보다 긴장을 먼저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회피형의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피형 본인은 이렇게 느낍니다. 역시 혼자가 편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자가 좋은 게 아니라 혼자일 때만 불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이때 많은 상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랑 있는 게 싫은가?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하지만 회피형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워지니까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거리가 필요해진 것뿐입니다. 회피형이 말하는 혼자 있는 게 필요해라는 말은 상대를 거부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관계의 균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가까워질수록 불안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멀어질수록 불안을 느낍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가 잘못하지 않아도 서로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관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 관리의 싸움이 됩니다. 회피형은 거리를 통해 불안을 줄이고 상대는 가까움을 통해 불안을 줄이려 하니까요. 그래서 회피형의 혼자가 편해라는 말은 연애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거리만큼은 필요하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는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부담 줬나? 하지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혼자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일 때만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학습된 사람일 수 있다는 점. 이 지점을 알아야 다음 단계의 행동들,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 감정 이야기를 피하는 이유, 거리부터 두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회피형을 겪어본 사람들은 결국 같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정이 없어 보일까?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드러내는 걸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회피형의 애착 시스템에서 감정 표현은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신호로 인식됩니다. 말하면 기대가 커질 것 같고, 표현하면 책임이 따라올 것 같고, 한 발 더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 이 불안 때문에 회피형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서운해도 아무 말 없고, 슬퍼 보여도 괜찮다고 하고, 사랑받고 있어도 반응이 적습니다. 이 모습을 상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한테 마음이 없나?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하지만 실제로는 회피형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을 피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피형이 차가워 보이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관계는 계속 마음의 크기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이건 사랑의 양이 아니라 애착 반응의 차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회피형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려고 연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전부 오해이거나 착각은 아닙니다. 회피형의 방식은 본인에게는 안정이지만 상대에게는 불확실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말이 줄고 감정 이야기를 피하고 거리를 두는 선택이 반복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해야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이해와 감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해는 상대를 변명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회피형의 애착 방식이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상대가 계속 혼자 버텨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조절 가능한 상태인지 그 판단을 누군가 대신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를 알면 적어도 이 불편함이 사랑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감정을 눌러야만 유지되는 관계인지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부터 연애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회피형 연애에서 가장 힘든 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혼자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회피형의 행동은 무작위가 아니라 구조라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러는 걸까 보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회피형 애착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였습니다. 회피형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